안녕하십니까. 구립 신내 노인복지회관 어르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증여, 상속 및 유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진행할 저는 신한금융그룹 해피금융아카데미의 김찬남 교수입니다. 먼저 증여와 상속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시기와 과세 범위입니다. 증여의 경우는 생전의 개별 재산별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상속의 경우에는 사후에 전체 재산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공제 한도입니다. 공제는 증여의 경우는 배우자의 6억,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의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매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이루어지고, 상속의 경우에는 배우자는 5억에서 최대 30억, 자녀의 경우는 일괄 최대 5억까지 공제 한도가 주어집니다. 다음은 세율입니다. 세율은 증여와 상속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10에서 50%까지 누진 세율이 적용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 지분입니다. 법정 지분,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임의로 이루어지므로 법정 지분이 따로 없고요. 상속의 경우에는 유언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하지만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자녀 각각 1, 배우자의 경우는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여세 절세 방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제가 매 10년마다 배우자 6억부터 자녀 성년의 경우 5천, 미성년의 경우 2천만원까지 이루어지므로 이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는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잘 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시는 건데요. 부담부란 쉽게 얘기해서 과세 중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과 같은 부분이 해당되겠죠. 네 번째는 과세는 현재 시가 기준으로 계산이 되므로 장래에 시세가 많이 오를 재산부터 증여를 하게 되면 유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할 경우에는 세금의 3%가 공제가 되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와 무납부 가산세 매일 0.03%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증여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증여 재산과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고 난 다음 담보와 채무, 증여 공제액을 내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 이 과세표준에서 부여할 세율을 곱하면 납입하셔야 할 증여세가 계산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함께 보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3억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를 물까요? 대출 5천만 원과 전세금 1억 5천,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 채무는 2억이 되겠죠. 대출 5천과 전세금 돌려줘야 하니까 1억 5천 두 개 합치면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니까 증여 공제액이 성년 자녀액으로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될까요? 총 주택가액 3억에서 5천만 원과 2억을 떼면 과세 표준은 5천만 원이 되겠죠. 과세 표준 5천에서 납입하셔야 할 세율은 10%가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세율이 10%가 적용되므로 5천만 원 곱하기 10% 하면은 납입하셔야 할 증여세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앞에서 공부하였듯이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면 3%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 3%를 곱하면 1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500만 원에서 15만 원을 제외하면 총 납입하셔야 할 최종 증여세는 4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20% 세액 가산이 있죠. 그러면 500만 원에서 20%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하면 납입하셔야 할 증여세는 600만 원 되겠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효도 안 할 거면 도로 내놔. 무슨 뜻일까요? 어르신들께서 열심히 모은 재산을 자녀를 위해서 증여를 했는데 최근 부모와 자식 간에 소송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1심에서 부모님들이 패소를 했답니다. 그 판단 근거는 물증이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건부 증여를 하라는 거죠. 부양을 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자녀의 약속을 녹음을 해두는 것도 자선책이라고 합니다. 증여를 일찍 절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을 보았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이 최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이 증여인 것 같습니다. 시사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속세 절세 방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해야겠죠. 자, 상속은 기초공제 2억, 인적공제 혹은 일괄공제 5억이 적용이 되는데요.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 즉 자녀, 미성년, 장애인, 연로자에게 인적공제가 이루어지는데 두 개를 합쳐서 공제액이 5억 미만일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겠습니다. 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5억에서부터 최고 30억까지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공제는 가업승계, 영농, 금융자산 상속공제, 경보주택공제 이런 것도 있는데요. 가업의 경우에는 200억에서부터 최고 5억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영농의 경우에는 최고 5억,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또는 상속재산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살던 사람이 먼저 사망을 했을 때 남아있는 사람이 그 동거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현재 시세에 최고 80%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채무 금액과 공과금, 장례비, 감정비용 등도 차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살아생전에 유아 같은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사전 증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상속에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절세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이 상속세도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3% 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상속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무신고 가산세 40%, 무납부 가산세 0.03%가 디메리트,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속계획 계산 구조입니다. 증여세와 유사한데요. 상속재산 플러스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합해서 합한 금액에서 금양임야, 묘토, 채무, 공과금, 장례비 그리고 상속공제액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 이 과세표준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총 실제로 납입하셔야 할
상속세가 산출이 되겠습니다. 계산 예시는 증여세와 유사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증여, 상속,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출처 및 평가 조사 대상자는 수증자가 자신의 힘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 신고액이 너무 적다고 의심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에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상속 신고액이 적은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 세금 부과를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대처 요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여의 경우는 10억이 넘는 경우 2억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를 소명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80% 이상은 소명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이라든지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받았던 급여 등 수입이나 소득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는 상속 재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 실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증여 추정 배제 기준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란 10년 이내의 재산 취득 가액 또는 채무 상환 금액의 합계액이 위에 있는 기준 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주가 40세인데 총 본인이 취득한 재산이 4억 미만일 경우에는 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초과될 경우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 소명을 요구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주이고 40세 이상인데 본인이 취득한 재산이 5억이 넘을 경우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명을 요구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 80% 이상은 소명을 할 수 있어야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유언 필요한가요? 자, 유언은 첫 번째 법정 상속에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상속을 위해서는 유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가족 간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생전에 유언을 통해서 재산 분할 같은 것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보상하고자 할 때 유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살아생전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나 당부의 말을 남기고자 할 때는 유언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유언의 종류와 요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언의 종류는 자필증서 유언, 녹음, 비밀증서, 공증증서, 부수증서 유언 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자, 자필증서 유언인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형태이고, 이는 유언자 스스로 자필로 유언의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을 기재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 녹음부터 부수증서 유언까지는 반드시 증인이 1명 내지 2명이 필요하고요. 공증까지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자, 자필증서 유언 예시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언자 이름, 주소, 유언 내용, 작성일자, 작성자, 서명이 들어가 있죠. 자, 다음은 재산 상속의 효력과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순위는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이 1순위입니다. 다만 유일분 제도에 의한
제한이 있음은 알아주셔야겠습니다. 유리분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위는 민법에 의한 협의 상속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속인 전혀 참여와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유언을 하지 않았을 경우인데 민법에 의한 법정 상속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리분 제도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에게 법률상 반드시 보장되는 상속재산인데요. 이 제도의 목적은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활 안정입니다. 유언보다가 우선되겠습니다. 자,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고 50%가 되겠죠. 부모와 형제의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정 상속의 순위와 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즉 자녀와 아내가 되겠죠. 지분은 배우자가 1.5, 배우자 외에 상속인은 1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2명이 있다 그러면 7분의 3이 되겠죠. 다음 1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2순위가 되겠습니다. 2순위는 직계 존속이 되겠습니다. 직계 존속은 나를 잇게끔 한 부모님과 어머님이 되겠죠. 자,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는 3순위가 되는데요.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되겠습니다. 근데 1, 2, 3순위도 없다면 피상속인의 4순위는 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습상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습상속이란 민법 1003조 제2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부친이 할아버지보다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모친과 자식이 공동으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97년도 8월 6일 있었던 과한 비행기 사고를 예를 들어서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피상속인의 장남과 차녀, 장녀, 그리고 장남과 차녀의 손주까지 한 가족이 안타깝게도 모두 사망했던 사건인데요. 자, 손주가 살아 있었다면 할아버지의 재산을 손주가 받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손주까지 사망한 사건인데요. 이럴 때 피상속인의 남동생과 형제와 장녀의 남편이 소송이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법원에서는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습상속의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상속재산 파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 군,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을 하게 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국민연금, 자동차, 국세, 지방세 납부 현황과 같은 정보를 한꺼번에 파악하실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너무 많을 경우 상속인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그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정 승인,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변제할 조건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을 승인하는 것인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의 책임은 없고 남으면 상속을 받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을 아예 포기하는 건데요. 상속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포기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증여, 상속,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정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몇 가지 내보겠습니다. 어르신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상속재산의 배분에 가장 우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선택하셨습니까? 예, 제일 우선하는 것은 유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필증서 유언의 필수 기재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예, 생일입니다. 유언 내용, 주소, 날짜, 성명은 필수 기재사항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법정 상속의 순위가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자,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예, 5천인의 혈족이 되겠습니다. 자녀와 배우자 1순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모님과 부모와 배우자, 예, 2순위가 되겠죠? 형제 자매 4순위, 5천이 아니라 4촌인의 관계 혈족이 4순위가 되겠죠? 자, 어느 유명의사의 유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3명의 의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음식, 수면, 운동입니다. 음식은 위에 75%만 채우고 절대로 과식하지 마십시오. 12시 이전에 잠들고 해가 뜨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걷다가 보면 웬만한 병은 다 나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2가지 약을 함께 복용할 때 효과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웃음과 사랑입니다. 웃음은 만병통치약이고 사랑은 비상상비약이라고 합니다. 자, 웃음이 최고의 보약인 거죠. 건강과 감사와 봉사로 늘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